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연준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엇갈린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줄여나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1% 하락하면서 마감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1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끝내기 위해 다음 주 새로운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다음 주 베이징을 방문해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목표 시기는 4월 말로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이라크에 부여해 3월 19일에 만료되는 제재 유예를 90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라크는 이란으로부터 전기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제재 유예는 이라크의 에너지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9일 영국 정부가 오늘이나 내일 사이 EU의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연기를 통해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이를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의 수석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브렉시트 연기는 브렉시트 합의문의 비준 가능성을 높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혜원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 시장 관망세 이어나갔는데요. 외인과 기관들 동시에 양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는 217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750선 이탈하면서 748선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FM 가이드 측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이렇다 할 이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어제 증시 종목 장세 이어나갔는데요. 5G 관련주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에는요. 이 반도체 1분기 실적 전망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5G 상용화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됐던 5G 상용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이 감사 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기업의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는지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1조 원대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 반도체 실적이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응책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다 어떤 그 방향성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고 SK 하이닉스 주가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점차 그 실적 가이던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증폭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 내지는 과거 상황보다는 미래 상황이다라는 부분. 결국은 1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이제 임박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간과 동시에 또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내지는 2분기에는 점진적으로 그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들이 시장 내에 묻어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어떤 그 방향성의 혼조 양상이 당분간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행스럽게도요.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 부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5.6% 급등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물론 월요일 저녁에는 다소간 좀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 다시금 이내 지난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재차 상승하는 1.3%가 넘는 좋은 그림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승세가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은 다소간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 성장성 내지는 방향성 그다지 나쁘진 않다라는 쪽으로 조금 좀 생각을 하시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는 그래도 모멘텀은 다소간 좀 미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 내지는 분위기 감지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1분기 실적, 3분기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실적은 8.3조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1분기 실적은 약 한 2.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약 한 47%, SK 하이닉스는 50%가 넘는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더 추가된 부분은 연초 예상치보다 상당 부분 약화 내지는 악화 내지는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그 시장 내 반도체 정점 논란은 이미 현실화되었고 반도체 정점을 지나서 이미 다소 가격 면에서는 좀 하락세 쪽으로 이미 방향을 틀었다라는 점 이미 시장 내에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였다라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50% 정도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쇼크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 내 FN 가이드에 대한 FN 가이드에서의 어떤 어닝 컨센서스 이런 부분들이 50% 정도 그 하향 조정이 됐으니까요. 오히려 발표되는 실적 이보다 나아지게 된다라면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그 반응을 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오히려 어닝 쇼크가 아닌 일단 부분 안도랠리의 가능성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이 됩니다. D램 가격과 낸드 가격 모두 한 25% 넘게 하락이 됐고 고점 대비해서는 한 40% 정도 하락되어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기저효과 부분, 이 기저효과 부분이 이미 마무리됐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있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IT 업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느냐, 주요 관전 포인트를 어떤 부분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기저효과가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당연히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당연히 반도체 가격보다는 출하량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반도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규모 설비 투자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정비가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면 당연히 가동률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가동률과 관심을 가지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내지는 평가를 우리가 내려야 될 텐데 가동률, 출하량의 변화에 앞으로 상당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오늘 저녁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저녁 우리 장 마치고 미국 시간으로 이제 그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향후 그들의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실적 예상치, 실적 가이던스와 그다음에 향후 반도체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나오게 될 텐데 반도체 가격과 출하량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가격보다는 출하량이 늘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 것이냐 그들의 전망치 바라보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 갈림길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FOMC의 금리 완화 스탠스 아마도 이제 그 내일 우리 시간 한 새벽 3시 정도 발표 이제 그 예정에 있는데요. 금리 완화 가능성 그리고 금리 스탠스가 확실히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점도표의 하향 조정 가능성 상당 부분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요즘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방향성에 우리가 상당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여기에 미국의 빵 주식의 주가 방향성하고요. 중국의 IT 기술주들의 주가 방향성. 이 두 가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도 사실상 지금 현재는 아닐 수 있지만 추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해결 일로에 들어가게 된 이후 그들의 IT 반도체, 내지는 IT 통신 전반적인 주도권 경쟁이 지금 현재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하게 그리고 더 좀 열정적으로 좀 대두될 그런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투자 전략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지만 뉴욕 증시 반도체 종목 흐름을 봤을 때 성장성이나 방향성은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 나오는 뉴스들 좀 집중하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G 상용화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들썩였는데요. 이미 한 차례 좀 연기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 봐야 될까요? 5G 시장 내 화두 일단 통신 쪽에서의 화두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 내 테마 관련주로서의 화두 올해 내내 5G와 폴더블 그리고 자율주행 이 세 가지가 자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님이 이미 다 마음속에 갖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앞에 바로 코앞에 임박한 것이 5G 상용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좀 욕심을 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4월 중으로 4월 중순 이후로 일단은 연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세계 최초 타이틀을 좀 가져가 보자라는 정부의 욕심, 다소한 시장 내에서 조금 좀 불안한 그런 그림들 나타나고 있긴 하는데요. 4월 중으로 이제 상용화가 연기되었지만 오히려 시장 내에서 점차 관심이 증가되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닥친 이슈 내지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역시 버라이즌이 4월 11일 상용화 발표를 이미 해놓은 그런 상황. 근데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G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통신 장비 업체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시장 내 관심으로서 그 5G 산업과 관련된 파급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점. 마침 이제 어제 삼성 KPMG가 5G가 촉발할 산업 생태계 변화라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2026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죠. 글로벌 5G 시장이 우리 돈으로 약 2,20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양. 2,200조 원이다 하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700조 원이니까요. 이 부분, 이를 능가하는 그런 그 5G, 글로벌 5G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초고속, 초저지연, 그리고 초연결. 각 분야별로, 특징별로 세 가지 정도씩 특징 분야, 관심 가져야 될 분야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초고화질 영상, 실감형 컨텐츠, FWA 서비스,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에너지. 그러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 같은 어떤 한 묶음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디지털 헬스케어 업종에서도 새로운 신 분야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여기에 스마트 에너지까지 가세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안 산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갤럭시 S10에 새롭게 이제 그 탑재가 된 보안과 관련된 모듈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통신 3사 모두 보안 산업에 특히 5G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변화가 되면서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라는 부분. 2020년 약한 우리 시장 내에서만 27조 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럼 그 결론은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통신 장비 쪽, 그리고 통신 장비를 넘어서서 보안 업종까지,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순차적으로 그 컨텐츠나 자율주행이랄지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랄지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주랄지 스마트 에너지까지 점진적으로 앞으로 향후 소위 말하는 시장 내 먹거리들이 널려지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림으로 우리 주식시장 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그렇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렇고요, 시장 내 어떤 부류의 테마주가 형성이 될지 아마도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금리의 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부분. 근데 반면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업 실적이 둔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 현실과 미래 사이에서, 그리고 현실과 투자 심리의 사이에서 시장, 어떤 혼돈 양상, 눈치 보기 양상, 관망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와중에 실질적으로 시장 내 다양한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다음 주 정도쯤에 이제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시금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리 완화랄지 경제 지표의 둔화랄지, 그다음에 1분기 실적의 기업 실적들의 둔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해지는 부분이 있죠. 브렉시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간단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글로벌 시장 내 금리 완화라는 부분과 1분기 기업 실적 둔화라는 부분 속에서 다소간 프리 어닝 시즌을 지금 앞둔 상황에서 다소간의 시장 내 혼란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마도 내일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조금은 더 가시화되어진 어떤 방향성이 도출이 되는 그런 그림 속에서 2분기 이후에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IT 시장과 관련된 시장 내 방향성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되겠다. 지난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가 넘는 재상승 국면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조금 좀 얘기를 나눠본다라면 지금 현재 19일 어제까지 상정안 제출을 메이 총리가 못했죠. 하루 전에는 최소한 상정안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오늘 20일 그들의 그 시한이죠. 3차 투표 시한이 되는데 시한 없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다소간의 조금 우려감 아닌 우려 섞인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메이 총리가 거꾸로 이후에 직접적으로 제3투표 없이 승인 연기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시장 내 브렉시트와 관련된 절차, 시나리오 다양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다행스럽게 지난밤 그 영국 시장 한 0.1%, 0.15% 내외 상승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혼란 국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혼란 야기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사 의견 비적정에 따른 코스닥 기업의 상장 폐지 사유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계 의견에서 감사 의견에서 이 비적정까지 간다는 건 이 회사의 사정이 크게 안 좋아졌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투자할 때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의견 거절이나 이런 비적정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장들은 당연히 그 감사 받으면 적정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자기의 회계법인과도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화된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결산 법인들이 3월 31일까지 이런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상장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최근에 케어젠 같은 회사가 감사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공지가 나오면서 바로 거래가 정지되어 있다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사실은 케어젠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감사 의견 비적정사 조회 공시 요구에 감사가 진행 중 과정이다. 그리고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일부 해외 매출하고 매출 원가의 정확성 등에 대한 이런 조사 요구를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감사 의견이 좀 비적정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한 바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조회 공시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떻게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케어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해외 매출이나 해외 매출의 원가의 정확성 어떻게 보면 회계에 반영되는 기준을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지금 회계법인 쪽에서는 이거는 좀 우리가 하기엔 좀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견 거절을 했고요. 우선은 다시 회사 측에서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아닐 거다라고 아마 반박이 시작이 될 거고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31일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거의 한 1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두 곳 정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주식을 보니까 재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만한 회사들의 주가들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후폭풍이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 항상 재무제표를 보는 습관 좀 많이 기르셔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3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이런 상폐 위기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자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2분기에는 1조 원대 아래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위험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에 쇼크가 나왔었고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는 6조 원대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반도체만 오직 하는 이런 반도체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사실은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그래도 2조 원대는 기록할 거야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되더니 두 달 만에 이제는 1조 원대로 떨어졌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력 제품인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되면서 이익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모양으로 바뀌고 있고요.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떨어져서 4,700억 가까이도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3분기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영업이익 1조 클럽에서 빠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보고서를 여러 군데에서 내는데요. 증권사 8곳의 전망치를 평균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지금 현재 1조 3천억 정도 1분기에는 나올 걸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 계속해서 지금데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서 지금 분명히 너무 싼 가격인데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올해의 이런 숫자가 너무 많이 좋지 않아진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대에 나왔던 이런 기업이었는데 1조대까지 추락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충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적 악화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D램이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8월 이후에 7개월 연속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D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PC D램 고정 가격이 전분기보다 30% 가까이는 떨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지금 우려가 좀 더 커진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 또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가격을 많이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런 원인이 뭐였냐면 서버용 D램에 대한 얘기인데, 최근에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미뤄지면서 서버용 D램 구매를 많이 미루고 있는 탓에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외출에서 D램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로 D램 가격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 또 D램의 공급 과잉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조사 업체인 IC 인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세계에서 새로 가동하는 이런 반도체 생산 라인들이 모두 9곳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중국 공장으로 어떻게 보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1분기가 충격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1분기만 1월달만 하더라도 1분기 정도면 아마 저점이 나올 거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잠시 좀 보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것. 즉 하반기 업황 반등을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많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자동차의 신형 소나타가 초반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달 11일부터 시작된 이 사전 계약이 5일 만에 1만 대를 넘어섰다는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 지금부터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선은 현대차 주가 사실은 이번 정부가 1월 달만 하더라도 좀 많이 밀어주겠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보면 큰 이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업계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최근에 신차가 이번에 신차나 이렇게 보면
완전 풀 체인징 되는 이런 모델들이 7개에서 9개 가까이가 올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좀 긍정적이지 않니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인 7세대 소나타에 비해서 개인 고객과 20대 젊은 고객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일간 접수된 이런 신형 소나타 사전 계약 중에 개인 고객 비중이 48.9%로 5년 전과 같은 기간 동안 접수된 7세대 소나타의 개인 고객 비중 38%보다 거의 10% 가까이가 늘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20대 비중이 14%로 집계돼서 7세대 소나타 5.3% 대비해서 8.7% 가까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모델이 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형 소나타가 이번에 그 내부가 정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트림이나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하고 있는 첨단 지능형 주행 안전 기술과 그리고 첨단 편의상을 대거 기본 착장이 기본 적용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시겠고요. 또 기존 모델 대비해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런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늘렸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나타 같은 경우는 판매가가 2,346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이 정도면 많이 싼 것 같은데 라는 거. 예전 모델보다 한 117만 원 정도밖에 높은 게 아니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겠고요. 현대차가 첨단 주행 안전 기술과 첨단 편의상을 기본화한 점이 조금 많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되고 이번에는 책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차가 이번 소나타가 나오면서 모빌리티의 혁신을 선도하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강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한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진다. 그렇지만 이거는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가 잘 팔리면 그만큼 그랜저는 덜 팔립니다. 예전에 그랜저가 팔렸던 만큼 아마 소나타 쪽을 좀 수량이 좀 넘어가는 수준이다라는 것. 즉, 예전에 소나타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는 다 그랜저를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숫자가 거의 동일시됩니다. 근데 이번에 소나타가 이렇게 올라오면 또 그랜저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양극에 대한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현대차가 기존 모델보다도 더 매력적이고 진보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데 많이 주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소나타의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최근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소나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멘텀은 분명히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오늘 시장은 2, 3일간 지금 최근에 좀 아주 작은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조금 많이 재미가 없다. 실제로 거리 대금도 많이 줄어들어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뚫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모멘텀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에 보지만 특별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월 20일이 오늘 되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1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1분기 실적이 과연 잘 나올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종목 장세로 많이 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목들도 과연 종목 실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스타일을 조금씩 변경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하나씩 오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1월달, 2월달 정말 강했던 외국인들 수급이 3월달부터는 좀 쉬어가는 느낌이 많이 납니다. 즉, 외국인들의 변심이 어떤 쪽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현미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우산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려 저녁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최고 60mm가 되겠고요.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120mm 이상 폭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도 평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 7도에서 한낮은 15도가 되겠고요.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 동안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오후에는 한때 나쁨 단계로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고요. 그전까지는 화재 사고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많은 양에 비해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광주 19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도 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때문에 금요일과 토요일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